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2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3대 특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정치 보복의 문제, 또 하나는 이재명을 도왔던 이 진영에 있는 사람들 자리 채워주기 문제. 그 두 가지의 의도를 가지고 이 특검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국민의힘을 저주하는 사람, 바로 홍준표 시장이죠. 위헌정당 해산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보수를 괴멸시킬 거다. 이런 입장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 살펴보고요. 그와는 달리 이재명과 면전에서 싸운 사람, 이 사람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면전에서 이재명에게 한 방 날린 사람, 우리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하기 전부터 방통위원장 탄핵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방통위원장이 돼서 일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당일에 민주당이 탄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6명이 되자 6명으로서 심판 절차를 진행해달라라는 가처분 소송까지 내서 결국 그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요. 탄핵 심판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탄핵 심판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온 이진숙 방통위원장, 어제 이 3대 특검 법안이 통과되는 그날에도 이재명 면전에서 한 방을 날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 대선 과정에서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더니 특검 법안이 웬 말이냐? 이것은 정치 보복이다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렇게 속 시원한 발언을 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 방통위원장을 끌어내리려고 별의별 시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은 좀 뒤에서 전해드리기로 하고 잠시 이 뉴스로 들어가 보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고 그리고 통합의 대통령, 무슨 통합의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합니까? 이것은 그 정치도 맞지가 않습니다. 하면서 특검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방통위원장의 이런 발언 이후에 실제로 실무자들, 차관들이요. 그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저는 아예 국무위원들, 장차관들이 보이콧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이런 속 시원 발언, 위헌성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정치 보복의 문제, 그리고 당신의 말과도 다르다라고 면전에서 이렇게 작심하고 쏟아낸 발언, 이 발언이 좀 속이 시원하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또 이재명한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재명 당신 알고 있느냐? 지난 4월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 법 시행일에 맞춰서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된다는 부칙이 있는데 이 방통위법을 개정해서 지금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당신 알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이재명을 쏘아 붙였습니다. 당황한 이재명은요. 나 그거 몰랐는데. 나 몰랐는데. 이렇게 입장을 내세웠다는 겁니다. 사실이요. 지금 민주당이 또 정권을 차지하니까 곧바로 자신들의 사람을 공공기관, 이 공기업 이런데 자리를 주려고 또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요 다 찾아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인사 과정의 절차적인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하면서 또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때 하던 그 수법을 그대로 사실상 쓰는 거죠. 이 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데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아예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임기를 끌어내리려는 법안까지 최민희 의원이 발의했다는 겁니다. 정말 지독한 사람들이죠. 이 지독한 사람들을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끈질기게 이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이런 용기 있는 발언 응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 발언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게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요. 서울시 정례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민주당 시의원이 이재명에 대한
이 출범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또 뭐라고 했느냐? 통합을 강조하는 이재명 신임 대통령의 입장이 서울시와 더 좋은 화합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렇게 사실상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진 않지만 누군가는 또 이런 표현을 쓰더군요. 아첨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으니까 제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한 방 날렸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뭐가 두려웠던 걸까요? 그런 점에서 참 비교되는 두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재명이 어제 또 체코 정상과 통화를 했습니다. 원전과 관련돼서 전화를 했는데 이런 걸 보면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이 과실을 또 이재명이 따먹는구나. 굉장히 야속하기만 합니다. 한수원이요. 지난 4일 25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개혁을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업사원 1호로 이 원전을 살리겠다. 탈원전 정책을 벗어나자 탈탈 원전 해가지고 전 세계에 원전 세일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코와의 원전 수주도 우여곡절 끝에 6월 3일이 지난 4일 결국 한수원이 따냈습니다. 자, 누가 따낸 겁니까? 누가 이것을 해낸 겁니까? 그런데 야속하게도 이재명이 체코와 통화를 하면서 원전 계약은 경제협력 확대의 시금석으로 만들자라고 하면서 원전에 대해 저렇게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요, 대선 때도 대선 과정에서도 원전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또 원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원전은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뭐 태양광부터 해서 아리백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도 있죠. 이 아리백을 통해 가지고 재생 에너지로 이런 그 에너지 기조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내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뻔뻔하기 짝이 없죠. 이런 이재명도요. 곧 패싱 당하게 생겼습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사실상 직접 만나겠다. 서신 열려있다라고 하면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직접 만나겠다. 이런 입장을 어제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재명으로서는요. 이재명 주변에 있는 친북 인사들, 특히 자주파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요. 북한과의 입장에서 본인들이 어떻게든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트럼프가 이재명 빠져. 조만간에 뭐 G7도 가고 뭐 나토도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뭐 이재명의 역할이 있을 거네 없을 거네 뭐 얘기를 했는데 역할이 있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서신이 열려 있다라고 하면서 싱가포르 회담 기억나시죠? 거기보다 진전을 원한다 이렇게 한 것을 보고 문재인이 떠올랐습니다. 문재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왔을 때 판문점에서 저기 문재인 씨 저쪽 가 계세요. 좀 빠지세요. 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그 사이에 껴가지고 어떻게든 그 고개를 내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왜 불현듯 떠오를까요? 그리고 하노이 회담에 자기를 불러주길 바라면서 뭐 본인들이 운전대를 잡네 안 잡네 그 차량에 운전대만 있을 뿐 브레이크니 뭐 엑셀이니 없네 해가면서 운전자론 뭐 중재자 상을 받았느니 뭐 했느니 해가면서 했던 그 모습이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재명도 순탄치 않은 길을 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요. 지금 노동계에서요. 이재명을 향해 가지고 야 이제 갚아야 되는 순간 아니야? 최저임금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대표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최저임금 문제는 굉장히 그 경제에 있어서 특히 자영업자들,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민감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지는 이슈인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때 그냥 막 올려버렸죠? 경제와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 이 경제 문제와 상관없이 그냥 노동계 입장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최저임금 11,500원.
1시간에 11,500원. 그래서 지난보다 14.7%나 오른 금액을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요, 그래도 우리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인상폭을 평년보다 낮춰 요구했다. 이런 입장이지만 지금 내수시장 문제를 생각해보면 내수시장이 완전히 지금 속된 말로 폭망하고 있는데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올려버리면 지금도 가족들과 함께 영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은요, 더 힘들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도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거기다가 주 52시간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한국에서는 아예 공장을 열 수도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과연 이재명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그리고요, 또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대형마트 휴무와 관련해서 공휴일에는 무조건 휴일로 지정해야 된다. 이런 법안을 발의해서 지금 또 난리가 났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했던 40세대,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키우는 이 맞벌이 세대들이요. 야, 민주당 니들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민주당을 막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반면에 노동계는요. 아니, 우리가 좀 쉬어야지. 대형마트 그거 왜 못 쉬게 하는 거야? 노동자들은 안 보여? 라고 하면서 또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서로 간에 갈등이 더 빚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현대차는 지금 뭐 미국으로 공장을 다 옮기겠다 뭐 이런 입장이기도 한데 이 현대차 노조는요. 우리 통상 임금 위로금 1인당 2천만 원씩 줘 라고 하면서 통상 위로금을 회사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로 지급이 되려면 얼마가 필요하는가? 총 8,200억 원이 필요합니다. 또 이것은 왜 나왔는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요. 정기 상여금도 통상 임금에 산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해당 소송을 제기했던 현대차 근로자들, 이 근로자들이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도 돈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통상 임금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대자동차도 미국 관세 때문에 지금 만만치가 않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공장을 남미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공장을 옮겨서 또 우리가 좀 팔아보자 뭐 이런 입장인데 지금 미국에서 야 그것도 안 돼, 그것도 관세 매길 거야 라고 하니까 미국으로 공장을 옮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노조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없어지든지 말든지 돈을 달라는 겁니다. 이런 노동계의 입장을 민주당이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도 쉽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과 똑같이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소식 좀 전해드렸는데 또 이재명에 둘러싸고 있는 이재명의 측근들. 이재명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운동권에서 운동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운동권 입장에서는 진짜 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은 기회주의자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을 선택했던 이유는 문재인과 똑같은 이유죠. 자신들이 뒤에서 조정하기 쉬운 사람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재명은요.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자신의 재판을 중지시킬 수만 있다면 뭐 그들과의 손잡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하는 인사에 대해서 실제로 운동권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세 사람,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이 MBC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녹취까지 공개되면서 김병기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선택은 누구였을까요? 김병기였을까요? 서영교였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바로 그 민정수석이죠. 이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과거에 있었던 특히 검사장 때 있었던 명의신탁 문제, 부동산 문제 이거를요. 오늘 경향신문에서도 굉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에 대한 인사를 계속 그냥 이어가겠다라고 하니까 경향신문이 왜 그러느냐라고 비판적인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한겨레까지 나서가지고 민정수석에 대한 이 인사 걷어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거
과연 이재명을 상대로 해서 누가 이런 행동을 벌이는 걸까요? 또 있습니다. 위성락입니다. 뉴스타파가 위성락 안보실장에 대해서 이재명이 픽한 안보실장에 대해서 그 사람 물러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이재명을 둘러싼 일인데 이 기회주의자식의 이 운동권들을 싫어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 또 있습니다. 바로 조국입니다. 아마 감옥에서 오매불망 이재명이 꺼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조국에 대해서도요. 사면을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입장이 많은데 전현희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 어제입니다. 전현희가 그 최강욱이 조국 편 아닙니까? 최강욱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이 조국이 수감되기 전에 최단 기간 내 사면에서 힘을 합쳐 나라를 살리던 일에 함께합시다 라는 말을 한 바가 있는 걸 보면 빠른 시간 내에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그러니까 최강욱은 조국 편이죠. 그래서 조국의 사면이 이재명이 빨리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세웠는데 전현희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의 성품상 그런 발언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차 국민적 공감대 등 그런 부분에 따라서 자연히 논의가 돼야지 정권 초기에 특정인에 대한 사면 얘기가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국 사면이 웬 말입니까? 라고 또 이 조국 혁신당의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도 기회주의적 인물 아닙니까? 뭐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운동을 합니까? 그런 점에서 이 정권 내부에 치열한 이 서로 간의 알력 싸움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 인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심상치가 않다라는 오늘 언론의 사설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이번에 국무총리 지금 이재명이 국무회의 윤석열 정권 사람들과 왜 국무회의를 하고 있느냐? 바로 장관 제청을 국무총리가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국무총리 후보자 이 사람도요 만만치 않습니다. 누굽니까 국무총리 후보자? 바로 김민석이죠. 김민석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일보가 저격을 했어요. 무엇이냐? 옛날 불법 정치 자금 이 사건으로 김민석이 징역도 살다 하는데 이 정치 자금 제공자한테 또다시 돈을 빌리고 7년째 상환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정치 자금을 후원받은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 한국일보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기사에 썼어요. 어떤 얘기냐? 정치 활동하는 사람의 4인간의 체부는 엄격한 감시 대상이다. 한국일보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김민석 나가라는 얘기죠. 왜 이렇게 김민석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김민석이 민주연구원장 시절에 4차례에 걸쳐서 전직 지역위원장 강모 씨한테 4천만 원을 차용했는데 이것을 갚지 않았다라는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도 있었고요. 이번에 채널A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김민석이 아들에 대해서 아들의 좀 도움을 주기 위해 아들이 대학교 동아리 때 했던 그 법안을 본인이 공동 법안으로 추진했다는 이 단독 보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김민석의 아들 김모 씨가 있는데 이 김모 씨가 고교 재학 시절 표절 예방을 목표로 하는 교내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이 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그 표절을 예방하는 목표에 뭐 그런 걸 만들었는데 이 내용과 똑같은 것을 김민석이 실제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그럼 뭐냐? 이게 대학 입시에 쓰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만든 법안을 진짜로 국회의원이 만들었다고 하면 대학에서 입시할 때 얼마나 그 중요한 자료로 쓰이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를 아버지가 만들어준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한 채널A 단독 기사였습니다. 고3 아들이군요. 고3 아들이 추진한 법안을 김민석이 공동 발의해서 이것을 대학 입시에 쓰려고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런 보도가 또 나온 겁니다. 이거를 채널A가 어떻게 알고 썼을까요? 누군가로부터 제보를 받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법안이죠. 왜냐?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않았고 2024년 5월 21대 국회 만료로 자동 폐기됐기 때문입니다. 자동 폐기된 법안을 채널A가 기자가 그냥 찾았을까요? 이것은 누군가 발의한 사람, 그리고 발의에 참여했던 보좌진, 뭐 이런 사람들이 김민석에 대해서 김민석은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제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김민석에 대한 이재명 여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알력 싸움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본인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내부에서는 이재명 네가 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야, 네가 우리 아니었으면 대통령 될 수 있어? 경기도부연합 없이 네가 대통령이 될 수 있어? 네가 진보당 없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는 거죠. 너는 그냥 연극만 해. 이런 취지로 또 이재명한테 청구서를 내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재명을 보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요. 끝까지 힘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건강 상태가 좋지가 않은데 여러분들도요. 이 지금 암울한 시기고 또 마음이 가슴이 답답하고 기분이 안 좋으시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또 매일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께 힘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또 제가 소식이 나오는 대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